비호감이 되지 않는 사회생활 꿀팁입니다. 그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정말 꼴불견이죠. 정말 비호감이고. 제가 그 HR 논문을 하나 본 거 있는데 그분이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사람들이 그 진짜 좋아해요. 분위기를 다 장악했다.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삼평남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뤄볼 주제는 비호감이 되지 않는 사회생활 꿀팁입니다. 여러분은 호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호감이라는 것은 여러 다른 형태들로 나에게 이로움으로 다가올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호감이 있으면 사랑도 많이 받을 것이고 사업적인 기회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이직의 기회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장점들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보면서 비호감이 되지 않는 사회생활 꿀팁에 대해서 저희가 아는 선에서는 탈탈탈 털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지가 똑똑해 보이고 싶으니까 남의 잘못을 이제 뭔가 좀 정확히 지적하는 모습으로 맞아요. 내가 좀 더 일을 잘해 보이는 줄 아는 그런 놈들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꼴불견이죠. 정말 비호감이고 그렇게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남의 잘못을 이렇게 좀 띄우면 그 누구에게도 좋지 않은 상황인 거거든요. 그 팀을 이끌고 있는 팀장에도 리더십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걸 고발하는 나의 이미지에도 안 좋을 것이고 그 까임을 당하는 사람은 진짜 나의 적이 되는 것인데 오히려 그럴 때 사람들 앞에 뭔가 공표를 해야 될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굳이 찾아가서 이 실수에 대해서 공유하고 내가 뭔가 도움을 줘서 이 난관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사람의 마음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좀 바보 같아. 남을 깎아내리면 내가 똑똑해 보이는 줄 아는데 이제 그런 거가 일단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비판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별로고 저거 별로다라고 했었을 때 진짜 그 솔루션을 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 별로고 저거 별로고에 대해서 본인이 현실적인 부분을 되게 지적했다. 네. 라고 해서 우월감을 상대적으로 좀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우월감. 네,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가 안 나오잖아요. 네. 우리가 그러면 정말 막히거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때 같이 좀 뭔가 방법을 찾는 거에까지 곁들여 준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호감을 사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네. 것 같아요. 또 있어. 그 사회생활에서 뭔가 이렇게 상사가 시키면 혹은 이제 동료가 시키거나 그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진짜 개빡칩니다. 아니 찾으면 다 길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주인을 이러면 약간 좀 꼰대같이 제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새로운 오더를 하는 것은 지금의 어떤 루틴하고 관성적인 상황에서 뭔가 타개하거나 발전하기 위해서 오더를 주는 거잖아요. 미션을 주는 거고. 네. 그럼 당연히 지금의 한정된 어떤 리소스나 이 상황에서 당연히 불편함이 있지. 근데 그것만 먼저 생각해가지고 근데 지금 상황상 이게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진짜 답답해 미치죠. 아니 그러면 저는 제 사업체 꾸릴 때 저는 그냥 제가 주인이니까 되든 안 되든 해야만 되는 거예요.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급박함이 있으면 어떻게든 찾으면 다 길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안 될 것 같다라고 먼저 말하는 팀원이라든가 부하 직원 혹은 상사가 그럼 진짜 이거는 개노답인 거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비호감을 살 수 있다. 네. 그 천대 고 정주영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일단 해보기나 해봤냐고. 그렇죠. 해봤어? 자, 대호 형님. 비호감이 되지 않는 사회생활 꿀팁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이번 주제를 이제 하기 위해서 좀 내 경험을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 진짜. 네. 나도 모르게 패시브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더라고. 일단 낯선 사람들이 많은데 가면 일단 호감형이 되는 게 중요해. 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는 그 사람들이 뭘 듣고 싶어하는지 늘 분위기 파악을 먼저 하는 것 같아 항상. 여기 이 무리에서 누가 주도권자이며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고 이 사람이 어떤 거에 반응을 하는가. 네.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자기 말을 다 리액션 해주는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네. 특정 주제를 좋아할 수도 있고 네. 그럼 내가 이제 그 특정 주제를 알거나 아니면 좀 내가 아는 게 있으면 네. 그 부분을 언급하면서 친해지는 거지. 네. 그럼 이 사람이 나랑 코드가 맞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남들보다 좀 더 몇 배 빠르게 친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먼저 항상 기버가 되자. 네. 친절을 베풀자. 네네.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고 내가 아는 선에 있어서는 지인을 소개시킬 때는 그런 것도 소개시켜주고 사업적으로도 네. 먼저 이렇게 선행을 베풀려고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유쾌한 사람이 되려고 되게. 네. 왜냐면 늘 기분 좋은 사람이 되고 언제나 커피 한 잔을 같이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네.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뭘 하든 나라는 사람 자체가 되게 플러스 요인이 되는 사람이라고 이미지가 각인되기 때문에 네. 난 요 세 개를 되게 항상 하고 있더라고 내가 나도 모르게. 네. 요 세 개가 어떻게 보면 나의 개인적인 꿀팁.
네. 꿀팁인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형님은요? 전 첫 번째는 대호님 말씀하셨던 거랑 비슷한데 그 칭찬하기라고 이렇게 써왔어요. 네. 그래서 그 팀원 중에 한 명이 진짜 완전 호감형이에요. 네. 그 친구를 보면 정말 남들한테 칭찬을 해주는 걸 정말 잘해요. 까딱하면 칭찬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친구의 칭찬하는 걸 좀 유심히 보면서 느꼈던 게 그 친구는 결과를 칭찬하지 않고 그 과정 안에서의 그 도전과 노력을 되게 칭찬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되게 많이 호감을 가지고 많이 물어보고 자기가 얼마나 잘했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많이 이렇게 어필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사람들이 그 진짜 좋아해요. 분위기를 다 장악했다. 네네네. 아니, 보통 사람들이 그 결과에 대한 칭찬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뭔가 이 사람의 칭찬은 다르다. 뭔가 나의 진면목을 알아봐 주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그 차이가 어디서 왔을까라고 지금 돌이켜 보니까 과정이나 나의 어떤 의도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칭찬을 해줄 때, 이 사람은 좀 나에 대해서 본질을 파악하는 것 같은데, 네네. 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았나라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HR 논문을 하나 본 거 있는데, 예. 네 거기 보니까 Human Resource. 네네. 예. 그 결과를 칭찬했을 때 있잖아요. 네. 100점 받아서 너무 잘했다. A를 받아서 잘했어. 이렇게 칭찬하게 됐었을 때, 네. 그런 칭찬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뭔가 막힘이 있거나 뭐 실패를 직면했었을 때 그때 더 추가적인 노력을 하기가 좀 더 어려워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반면에 도전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내가 이제 트라이를 한다라는 거죠. 이제 막히는 부분에 있어서.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조직에서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데 내 노력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니까 그 사람이 좀 더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지더라. 네. 라는 그런 논문 내용을 또 봤었던 게 있었어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 호감이랑도 연결된다는 게 참 좀 재밌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맞아요. 네. 그 다음으로는 약속 지키기가 비호감이 되지 않는 이유라고 좀 생각했었습니다. 네. 일을 같이 하다 보면 조그만 약속들을 왜 좀 많이 이제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네. 뭐 시간 약속부터 해서 뭐 듀데이부터 하거나 아니면 뭐 언제까지 내가 이걸 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모습들에서 이제 서로가 이게 이 사람은 말하는 걸 지키는구나 아니면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내가 신뢰를 해도 되는구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안정성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신뢰를 하는 사람한테는 신뢰가 안 생기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안정감이 어떻게 보면 안정감 드는 사람이 이제 호감을 가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약속 지키기가 또 비호감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통하기라고 좀 써놨는데요. 그 많은 부분들이 오해가 그 소통에서부터 좀 소통의 부재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좀 생각을 해요. 네. 대화를 많이 안 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오해를 많이 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약속하기랑도 예시를 좀 끼워서 말씀드리면 내가 뭐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못 지킨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좀 미리 말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럼 그러지 않으면 그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 왜 안 지켜질까라는 거에 대해서 물음표가 남을 수 있고 그게 오히려 좀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소통을 좀 잘하고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나. 그런 말이 있죠. 대통령 밑에 소통령이 있고 소통을 많이 해야 소통령이 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통을 자주 하게 된다고 했었을 때 또 이렇게 팀에 또 사기가 또 살고 또 일도 또 잘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사기가 살면 사기꾼이 많아지지 않나요? 진짜 사기 오늘 미성씨 컨셉이 사기꾼인가? 근데 지금 소통 얘기하셔서 제가 좀 생각이 드는 것은 사람들이 인사를 당연히 할 거 아니에요? 가만 생각해보면 이것도 제가 좀 꼰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하는 인사 조금 제대로 하자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사를 항상 이제 밝고 적극적인 제스처로 취하시는 분들은 비호감을 사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네. 근데 인사를 하는데 그냥 건성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맞아. 그냥 그것만 봐도 뭔가 좀 저 사람의 된성에 대해서 좀 좀 비호감이 조금씩 싹트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 만나면 좀 반갑고 제대로 그 사람을 응시하고 이렇게 좀 정확하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인사하는 것도 소통의 기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한테 저는 그거 많이 느끼거든요. 만났을 때도 그렇고 가실 때도 그렇고 인사를 남들보다 더 적극적이고 네.
더 좀 크게 하세요. 그게 저한테는 되게 좀 인상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만남과 헤어짐의 그 순간이 조금 인상적으로 남기 때문에 그게 호감을 키우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치 그런 말 있잖아. 변은 네. 이럴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나는 인사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음. 그럼 내가 고개를 더 숙인다고 해서 내가 네. 그 사람이 아랫사람이 아니라 그치. 근데 어떻게 보면 호감의 표시인 거야 이 사람한테. 네. 저는 어렸을 때 외할아버지 밑에서 네. 좀 자라가지고 저희 할아버지가 그 이제 유교 사상 실제 유교보이셔가지고 네, 네. 그런 어떤 네. 예의범절에 대해서 좀 자연스럽게 많이 세뇌당했거든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던 네. 시절에부터 그런 것들을 네. 배우니까 우더른을 만나면 인사해야 된다라고 네. 전 들어서 어렸을 네. 때부터 그러니까 학교든 학원이든 네. 복도에서든 우더른을 만나면 일단 인사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전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성인 됐을 때까지. 근데 제가 성인이 되고 학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이들이 은근히 저를 만나도 인사를 습관적으로 하는 애들이 많지 않다라는 네. 걸 제가 이제 선생님이 된 다음에 알았어요. 네네. 그래서 근데 또 그 애들이 저를 싫어하냐 그렇진 않아요. 또. 네, 뭐 되게 개인적으로 맞아요. 얘기할 때는 되게 뭐 저한테 속마음도 하고 그러는 아이들이 그게 이제 생활화가 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친구들은 지금 여유가 없죠. 막 재수하고 막 이러니까는 맞아요. 여유가 없는 것도 있는데 인사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의 발산이라고 보면 네, 네. 이해는 충분히 되고 뭐 제가 그 친구들을 나빠하진 않지만 확실한 것은 대다수가 인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께서 인사만 하셔도 중간만 가는 느낌이 아니고 앞서 나가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또 그 사소한 실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어물쩍 넘기는 사람들 많거든요. 네. 나는 일을 되게 잘해. 근데 이런 사소한 실수 뭐 어쩌라고.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옆에 제 3자에서 보면. 어물쩍 뭐 예를 들어 사소한 오타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 오타 있으면 그거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좀 그런 것들을 보고 사소하니까 그냥 좀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럴 때 사소한 거를 내가 먼저 확실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몰랐는데 이런 걸 제가 실수했네요. 나 이거 진짜 어이가 없네. 제가 바로 고쳐다가 수정해서 그렇게 전송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은 얼마나 호탕해 보이고 얼마나 시원시원해 보이고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바로 호감을 좀 사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지금 저희가 말했었던 그런 이제 팁들을 한다고 해도 네. 비호감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본인한테서 그 방법을 찾는 것보다 그냥 그 비호감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를 바라보는 사람. 네네네. 그런 분들이랑 이제 다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나아가도 좋지 않을까. 맞아요. 이거는 얼마 전에 저희가 올린 이제 뭐였죠? 직장 동료가 나를 싫어할 때 대처법 네. 그 영상을 또 참고해 주시면 난 분명히 잘했는데 네. 가 날 싫어할 때 왜 네. 그럴까?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정치 싸움하면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남 눈치 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감을 갖는 것은 정말 여러 방면에서 그게 어떤 분야든 나한테 서로 다른 형태로 다가와서 무조건 나한테 이점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 잘 신경 쓰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찬란한 미래를 응원해보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랑 아무 말이나 괜찮으니까 댓글 한번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다 답글을 달고 있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얼마 전에 들어왔다는 그 여성 팀원분 있잖아요. 지금 호감을 사고 있다는 분. 창엽 씨 호감 사고 있나? 제 호감도 많이 샀습니다. 창엽 네. 씨가 창엽 씨가 아니, 약간 아니.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근데 올라오길래 그분이 진짜로 사람의 호감을 진짜 잘 사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래 너 넘어갔어? 네. 너 넘어갔구나. 인정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또, 아니 그 이성적인 호감보다 같이 대중을 일하는 향해- 코어하는 사람이 이제